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어느덧 부록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나는 김태준, 올해 38살이에요. 하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직장이 없었죠. 3개월 이상 버티는 직장이 없었어요. 이곳저곳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전주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38살 노총각이 부모님 집에서 산다니 창피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었으니까요. 연애는 좀 해봤어요. 많이 했다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모아둔 돈도 없고 딱히 비전도 없었습니다. 결혼으로 이어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연애 초반에는 여자들이 저를 정말 좋아했어요. 하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특히 신체적으로 가까워진 후에는 여자들이 힘들어했습니다. 처음엔 이유를 몰랐어요. 세 번째 여자친구가 헤어지면서 솔직하게 말해줬죠. 태준아, 미안한데 너무 힘들어. 체력적으로 못 따라가겠어. 그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보통 남자들보다 체력이 너무 좋다는 걸.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자들이 부담스러워한다는 걸요. 이후로도 몇 번 더 연애를 했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은 진심이었는데 여자들은 견디지 못하고 떠났어요. 태준아, 넌 좋은 사람이야. 근데 나는 못 맞춰주겠어. 그렇게 또 헤어졌죠. 결국 연애를 포기했습니다. 이런 나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태준아, 일 안 나가냐?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엄마. 오늘은 일 없어요. 아이고, 이 녀석이.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도 한마디 하셨죠. 38이 넘어서 뭐 하는 짓이냐? 창피해서. 가슴이 찔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거실로 나갔어요. 텔레비전만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태준아, 이번 추석에는 할머니 댁 꼭 가야 한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아, 네. 솔직히 가기 싫었습니다. 명절만 되면 친척들 잔소리가 시작되거든요. 태준이 결혼은 언제 해? 아직도 백수야? 아이고, 형님 고생이네.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였어요. 이번엔 빠짐없이 참석해라. 알았지? 네, 아버지. 아버지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뭔가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전주에서 할머니 계신 인천까지 올라갔어요. 차 안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태준아, 오늘 내 엄마 친구 온다. 네, 누구요? 박지원 이모. 너 어릴 때 많이 봤잖아. 아, 박지원 이모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박지원 이모. 엄마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평생 친구였습니다. 나랑 14살 차이. 나는 초등학교 때 이모를 많이 봤었어요. 명절 때마다 우리 집에 오셔서 함께 시간을 보냈죠. 항상 예쁘고 상냥했던 이모. 어린 마음에도 진짜 예쁘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20년 가까이 못 봤습니다. 지원이가 3년 전에
남편 사고로 잃었어.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요? 응. 그래서 요즘 많이 외로워하시더라고. 그런데 사업은 잘하셔서 부자야. 아, 오늘 오신다니까 반갑게 인사 잘해라. 네, 엄마. 할머니 댁에 도착했어요.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 태준이 왔네. 와, 오랜만이다. 인사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곧 시작됐어요. 예상했던 그 질문들. 태준아, 결혼은 언제 해? 아직도 직장 없어. 아이고, 38인데.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답답했어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언니, 오랜만이야.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렸죠. 박지원 이모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52세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웠거든요. 세련된 코트에 우아한 헤어스타일. 얼굴에는 주름이 거의 없고 피부는 윤기가 흘렀어요. 40대 초반처럼 보였습니다. 지원아, 정말 오랜만이다. 엄마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언니도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야. 이모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나를 발견했어요. 어머, 태준이? 네, 이모. 오랜만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컸어.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지? 한 20년 됐을 거예요. 이모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났어요. 우리 태준이가 벌써 38이라니. 세월 빠르다. 그러니까요, 이모. 이모를 자세히 봤습니다. 진짜 아름다웠어요. 나이를 전혀 안 먹은 것 같았습니다. 기억 속 그 예쁜 이모 그대로였어요. 아니, 더 우아해진 것 같았습니다. 태준아, 요즘 뭐 하니? 아, 이것저것 일하고 있어요. 그래, 힘들지. 괜찮아요. 이모가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봤어요. 어릴 때부터 항상 그랬어요. 이모는 나를 많이 예뻐해 주셨거든요. 저녁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친척들과 함께 모여 앉아 밥을 먹었어요. 이모는 엄마 옆에 앉았고 나는 건너편에 앉았습니다. 자꾸 이모 쪽으로 시선이 갔어요. 우아하게 식사하는 모습, 웃는 모습.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안 돼. 이모잖아. 엄마 친구시고.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식사 후 이모가 아버지한테 다가갔습니다. 매형, 태준이 요즘 일 어떻게 해요? 뭐, 이것저것 하는데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어요. 그래요? 그럼 제가 서울에서 좀 데리고 있을까요? 네, 저희 건물 관리 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태준이가 해주면 좋겠어요. 순간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서울로, 이모 댁으로? 지원 씨, 그게 괜찮겠어요?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죠, 언니. 저도 혼자 사는데 태준이가 와주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이모가 나를 봤습니다. 태준아, 이모 밑에서 일 배워볼래? 서울 와서.
솔직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엄마 아빠 잔소리하는 집에서 사는 것도 지겹고 제대로 된 일도 없었으니까요. 네, 이모. 이모가 받아주시면 감사하죠. 그래, 좋아. 명절 지나고 서울로 올라와. 집도 넓은데 방 하나 내줄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어요. 명절이 끝나고 전주로 돌아왔어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가방 2개면 충분했죠. 태준아, 잘 다녀와라. 지원 이모한테 배 끼치지 말고. 어머니가 당부하셨어요. 응, 엄마. 걱정 마. 이번 기회 놓치지 마라. 알았냐? 네, 아버지. 드디어 서울로 올라가는 날이었습니다. KTX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이모가 차로 마중 나왔습니다. 고급 외제차였어요. 태준아, 왔어. 네, 이모. 차가 출발했습니다. 강남 쪽으로 향했어요. 태준아, 집에 가서 짐부터 풀고 식사하자. 네, 이모. 이모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강남 대형 아파트 50평대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죠. 와, 이모, 집 크다. 혼자 살기엔 너무 큰 게 문제야. 이모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 큰 주방, 방도 여러 개였어요. 여기가 내 방이야. 편하게 써. 이모가 안내해준 방은 내 원래 방의 3배는 됐습니다. 이모, 감사합니다. 천만에. 나도 외롭게 혼자 살았는데 태준이가 와줘서 좋아. 이모가 내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옷가방 2개, 그게 내 전부였어요. 방 안을 둘러봤죠. 넓은 침대, 깨끗한 책상, 큰 옷장. 여기가 내 방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태준아, 짐 다 풀었어. 이모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네, 이모. 거의 다 풀었어요. 그래, 그럼 나와. 저녁 먹자. 거실로 나갔어요. 식탁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불고기, 나물, 찌개, 진수성찬이었어요. 이모, 이걸 언제 다 준비했어요? 너 오기 전에 미리 준비했지. 앉아. 고마워요, 이모.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이모가 말했어요. 태준아, 내일부터 일 나가는 거 알지? 어렵지 않아. 천천히 가르쳐 줄게. 이모, 근데 뭐 하는 건데요? 건물 관리야. 내가 강남에 빌딩 3채 있거든. 임대 관리하고 세입자들 응대하고 청소 상태 체크하고 그런 거. 아, 처음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금방 익숙해질 거야. 네, 열심히 할게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이모가 씻는 동안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이제부터 이모랑 같이 사는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뻤던 이모. 그 이모와 같은 집에서 살게 됐어요.
안 돼. 생각하지 마. 엄마 친구시잖아.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태준아, 일어나. 아침 먹어야지. 이모 목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봤죠. 아침 7시. 씻고 거실로 나갔어요. 식탁에 아침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모, 이것도 다 만든 거예요? 응. 빨리 앉아. 식기 전에 먹어. 아침을 먹으며 이모를 봤습니다. 화장을 살짝 했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 52세라고 믿기지 않았죠. 진짜 40대 초반 같아. 태준아, 왜? 내 얼굴에 뭐 묻었어? 아, 아니에요. 그냥 이모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에이, 거짓말. 난 나이 들었는데. 진짜예요, 이모. 진짜 예뻐요. 이모가 웃었어요. 우리 태준이는 말은 잘하네. 식사를 마치고 함께 출근했습니다. 이모 차를 타고 빌딩 앞에 도착했어요. 여기가 첫 번째 빌딩이야. 10층짜리. 와, 대단하다. 하루 종일 이모를 따라다녔습니다. 세입자들 만나고 청소 상태 체크하고 서류 정리하고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았어요. 하지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태준아, 어때? 어렵지 않지? 네, 괜찮아요. 이모가 잘 가르쳐 주셔서 다행이다. 저녁 때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태준아, 저녁 뭐 먹을래? 아무거나 좋아요. 그럼 내가 파스타 해줄게. 이모가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TV를 봤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죠. 자꾸 부엌 쪽으로 시선이 갔거든요. 이모가 요리하는 뒷모습. 안 돼. 보지 마. 시선을 돌렸습니다. 태준아, 다 됐어. 먹자. 식탁에 앉았어요. 크림 파스타였습니다. 한 입 먹었죠. 와, 진짜 맛있어요. 이모. 그치? 나 요리 잘하지? 네, 진짜 대단해요.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태준아, 여자친구 있어?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아, 아니요. 없어요. 왜? 한 명쯤 있을 법도 한데. 그냥 인연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고 싶었어요. 사귀어 본 여자들이 다 떠났다고. 나를 견디지 못해서. 하지만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모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나를 봤어요. 태준아, 너 충분히 괜찮은데. 착하고, 건강하고, 잘생겼잖아. 아니에요, 이모. 능력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너는 좋은 사람이야. 이모의 진지한 목소리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이모와 같은 집에서,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구나.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도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이모가 잘 가르쳐줘서 금방 배웠어요.
매일 아침 이모가 아침을 차려주고 같이 출근하고 같이 퇴근하고 같이 저녁 먹었죠. 태준아, 불편하진 않아? 어느 날 저녁 이모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전혀. 너무 편해요. 다행이다. 나도 태준이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서 좋아. 이모도 외로웠어요? 응. 남편 잃고 3년 동안 혼자였거든. 이모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친구들 만나도 결국 집에 혼자 들어오잖아. 근데 태준이 와서 정말 좋아. 집에 사람이 있으니까. 저도 좋아요, 이모.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혼자서 일을 마치고 일찍 집에 왔습니다. 이모, 왔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안방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샤워하는 소리였어요. 아, 샤워 중이구나. 내 방으로 가려다가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렸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이모가 가운을 입고 나왔어요. 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 태준아. 언제 왔어? 방금요. 미안, 샤워하느라 못 들었네. 이모가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다가왔어요. 순간 가운 사이로 드러난 쇄골이 보였습니다. 물기가 맺혀 있었어요. 안 돼. 보지 마. 시선을 돌렸습니다. 태준아, 저녁 뭐 먹을래? 아무거나 좋아요. 오늘은 내가 된장찌개 끓여줄게. 기다려. 이모가 부엌으로 갔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마트에 갔어요. 장을 보며 이모가 말했습니다. 태준아,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이모가 해주는 거 다 맛있어요. 에이, 말만 잘해. 이모가 웃었어요. 그 순간 옆에서 지나가던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부부 사이 좋으시네요. 아, 아니에요. 저 희희는 내가 당황해서 말하려는데 이모가 먼저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 팔짱을 꼈습니다. 마트를 나오며 이모가 말했어요. 미안, 태준아. 괜히 오해받을까봐.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모의 손이 내 팔에 닿아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이모가 요리하고 나는 설거지를 담당했죠. 태준아, 너 정말 착하다. 설거지도 잘하고 이모가 요리해 주시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고마워. 저녁을 먹으며 이모가 물었습니다. 태준아, 여기 온 지 한 달 됐는데 어때? 괜찮아? 네, 정말 좋아요. 부모님 집에 있을 때보다 훨씬 편하고 다행이다. 나도 태준이 와서 정말 좋아. 이모가 진지하게 나를 봤어요. 솔직히 남편 떠나고 많이 외로웠거든. 친구들이 위로해줘도 결국 집에 혼자 돌아오면 그게 제일 힘들더라. 이모, 근데 태준이 와서 집이 따뜻해졌어. 고마워. 이모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나도 모르게 손을 뻗어
이모의 손을 잡았어요. 이모, 저도 감사해요. 이모 덕분에 새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이모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어요.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가.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모 생각만 났습니다. 안 돼. 이모는 엄마 친구시고 나보다 14살이나 많으시고 하지만 가슴은 뛰고 있었어요. 이모의 따뜻한 손길, 슬픈 눈빛, 외로워하는 모습. 내가 이모를 좋아하는 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모에게 끌리고 있었어요. 한 명의 여성으로.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갔더니 이모가 아침을 차리고 있었어요. 태준아, 잘 잤어. 네, 이모.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이모도 뭔가 다른 표정이었어요. 혹시 이모도 아니,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이모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앉아서 먹자. 네.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이모가 와인을 꺼내왔습니다. 태준아, 오늘 우리 와인 한잔 할래? 네, 좋아요. 평일에는 거의 안 마셨는데 주말 전날이라 괜찮을 것 같았어요. 와인잔에 와인을 따랐습니다. 건배, 건배.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태준아, 너 정말 여자친구 없어? 다시 묻는 거예요? 네, 없어요. 왜 안 사귀는데? 이렇게 괜찮은데. 이모가 취기가 살짝 오른 듯 물었어요. 저도 모르게 솔직해졌습니다. 이모, 사실은요. 그래, 말해봐. 사귀어 본 적은 있어요. 그런데 다들 떠났어요. 왜? 나를 견디지 못해서요. 뭘 견디지 못해? 이모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체력적으로요. 여자들이 저를 부담스러워했어요. 이모가 잠시 멍하니 나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 네. 부끄럽지만 이모가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못한 거야? 네. 아무리 좋아해도 결국 여자들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처음엔 이유를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내가 보통 남자들이랑 다르다는 걸. 이모가 나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태준아. 응, 그런 이유로 혼자 있었던 거구나. 네. 부끄럽죠? 아니야. 전혀. 오히려. 이모가 말을 멈췄습니다. 오히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와인을 더 마셨습니다.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졌어요. 둘 다 취기가 올라왔고 대화는 점점 더 솔직해졌습니다. 이모, 저 이상한 질문 하나 해도 돼요? 그래, 물어봐. 이모는
3년 동안 혼자셨잖아요. 외롭지 않으셨어요? 외로웠지. 많이. 그런데 어떻게 견디셨어요? 이모가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견딘 게 아니야. 그냥 포기했지. 뭐를요? 그런 거. 남자를, 사랑을. 이모, 난 이제 나이도 있고 남편도 잃었고 그냥 혼자 살려고 했어. 그런데 태준이가 왔잖아. 그러면서 다시 생각하게 됐어. 뭐려? 이모가 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외롭지 않은 삶,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 그리고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모, 저도요. 나도. 네, 저도 이모 덕분에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뭘? 사랑이요. 이모와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둘 다 서로를 바라봤어요. 와인 때문인지 아니면 진심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태준아, 응, 나 너한테 고백할 게 있어. 뭔데요? 나 요즘 너를 자꾸 의식하게 돼. 가슴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도요. 이모를 자꾸 생각하게 돼요. 이모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내 옆으로 왔어요. 바로 옆에 앉았습니다. 태준아, 응,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 네, 나는 내 엄마 친구고 너보다 14살이나 많고. 네, 근데 이모의 손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멈출 수가 없어. 나도 이모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저도요.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 다음엔 더 깊게. 키스가 길어졌어요. 이모가 키스를 멈추고 말했습니다. 태준아, 우리 정말 이래도 괜찮은 거야? 저는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이모, 저는 진심이에요. 이모를 좋아해요. 한 명의 여자로. 나도 너를 좋아해. 한 명의 남자로. 그러면, 그래. 우리 해보자. 다시 키스했습니다. 이번엔 더 열정적으로. 이모가 일어나 내 손을 잡았어요. 내 방으로 가자. 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이모가 나를 안았습니다. 태준아, 오늘 밤 우리 서로를 확인하자. 네, 이모. 천천히 서로의 옷을 벗겨주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이모의 몸이 드러났어요. 52세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관리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이모, 정말 아름다워요. 고마워, 태준아. 침대에 함께 누웠습니다. 서로를 안았어요. 키스하고 속삭이고 서로를 느꼈습니다.
태준아, 천천히 해줘. 3년 만이라. 네, 천천히 할게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온전히 느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 다음엔 자연스럽게. 이모가 신음을 흘렸어요. 태준아. 좋아. 저도요, 이모.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확인했어요. 한참 후 이모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태준아, 정말 대단하구나. 네, 여자들이 왜 못 견뎠는지 알 것 같아. 이모, 괜찮으세요? 응. 나는 괜찮아. 오히려 좋아. 3년 동안 억눌렀던 게 다 풀리는 것 같아.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더 길게, 더 깊게. 이모가 여러 번 절정에 이르렀어요. 태준아, 진짜 대단해. 저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모, 저 곧. 응, 괜찮아. 마침내 함께 절정을 맞이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안고 누워 있었어요. 땀에 젖은 몸, 빠르게 뛰는 심장. 이모가 내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태준아, 너무 좋았어. 정말로. 저도요, 이모. 근데 태준아. 응, 여자들이 왜 못 견뎠는지 이해가 안 돼. 네, 이 정도면 여자 입장에서는 천국인데. 이모, 진짜예요? 응, 진짜야. 나는 오히려 더 하고 싶을 정도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요? 응, 태준아, 너 보통 남자가 아니야. 좋은 의미로. 잠시 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이모가 더 적극적이었어요. 태준아, 한 번 더 해줄 수 있어. 네, 이모. 얼마든지. 3번째, 4번째. 밤이 깊어갔습니다. 이모는 전혀 지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더 원했습니다. 태준아, 정말 좋아. 계속해줘. 새벽 2시쯤 됐을까요? 드디어 우리는 지쳐서 멈췄습니다. 서로를 안고 누워 있었어요. 태준아. 응, 나 너를 찾았나 봐. 뭐요? 나와 맞는 남자. 너를. 이모. 나도 이모를 찾았어요. 나와 맞는 여자를. 그날 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38세 남자와 52세 여자. 나이 차이 14살. 엄마의 친구와 친구의 아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그냥 한 쌍의 남녀였습니다. 서로를 원하고 서로를 채워주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어요. 옆을 보니 이모가 자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어요. 어젯밤 미리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죠. 이모가 눈을 떴어요. 응.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를 봤죠. 순간 어젯밤 일이 생각난 듯 얼굴이 빨개졌어요. 태준아, 잘 잤어.
네, 이모. 어젯밤 꿈이 아니었지. 아니요. 현실이었어요. 이모가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후회. 아네, 전혀요. 이모는요. 나도 전혀. 오히려 너무 좋았어. 이모가 내 품으로 파고들었어요. 태준아, 우리 이제 어떡하지? 뭐가요? 우리 계속 이럴 거야? 저는 이모를 좋아해요. 진심으로. 나도 너를 좋아해. 그러면 계속해요. 우리. 이모가 고개를 들어 나를 봤어요. 근데 태준아. 응, 세상에는 말 못하는 거 알지? 네, 알아요. 엄마한테도, 친척들한테도, 아무한테도. 네, 우리 둘만의 비밀로. 응, 둘만의 비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낮에는 평범한 이모와 조카처럼 지냈어요. 일하고, 밥 먹고, 대화하고.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우리는 연인이었고 서로를 원했어요. 매일 밤 함께 했습니다. 이모는 전혀 지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행복해 했습니다. 태준아, 나 정말 행복해. 3년 동안 외로웠는데 너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저도요, 이모. 이모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우리 평생 함께하자. 응, 네. 평생 함께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모가 말했어요. 태준아, 너 사실 일 안 해도 돼. 네, 내가 다 해줄게. 돈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냥 나랑 있어줘. 이모, 아니에요. 저도 일하고 싶어요. 왜? 이모한테 기대기만 하는 건 싫어요. 저도 뭔가 하고 싶어요. 이모가 감동한 표정으로 나를 봤어요. 우리 태준이 정말 착하다. 하지만 이모, 응, 제가 이모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돈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이모가 웃었습니다. 넌 이미 나를 충분히 행복하게 해주고 있어. 매일 밤 2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부부처럼 지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샤워하고, 함께 아침 먹고, 함께 출근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요리하고, 함께 TV 보고, 함께 잤어요. 그리고 매일 밤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태준아, 나 너무 행복해.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저도요, 이모. 근데 태준아. 응, 난 이제 이모가 아니야. 그럼 뭐예요? 그냥 지원이야. 내 여자. 3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이모가, 아니, 지원이가 말했어요. 태준아, 우리 여행 갈까? 여행요? 응. 제주도든 강원도든 우리 둘이서. 좋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요? 괜찮아. 우리 그냥 연인이라고 하면 돼. 나이 차이 나는 연인.
요즘 많잖아. 여행을 갔습니다. 제주도로. 그곳에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웠어요. 손잡고 걷고, 키스하고, 맛있는 거 먹고. 밤에는 호텔에서 더 자유롭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태준아, 여기서는 아무도 우릴 몰라. 그러니까 마음껏. 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부부 같았어요. 지원이가 말했어요. 태준아, 나 너한테 고백할 게 있어. 뭔데요? 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저도요. 진심으로. 우리 평생 함께하는 거 맞지? 네. 평생. 어느 날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태준아, 거기 어때? 응, 엄마. 좋아. 지원이 이모 잘해드려. 응, 잘해드리고 있어. 다행이다. 이모도 너 와서 많이 좋아하시더라. 정말, 응. 이모가 너무 행복해 보이신데. 그래, 다행이다. 전화를 끊고 지원이를 봤습니다. 지원이가 웃고 있었어요. 엄마한테 우리 얘기 못하는 거. 속상하지. 조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미안해.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지원이만 있으면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서로 없이는 못 사는 사이. 지원이가 어느 날 말했어요. 태준아, 나 너한테 줄 게 있어. 뭔데요? 지원이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빌딩 중 하나. 내 명의로 할게. 네. 안 돼요. 그건. 왜? 나 자식도 없고 너밖에 없어. 그러니까 받아.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지원아, 나 돈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알아. 그래도 아니야. 나는 지원이가 좋아서 여기 있는 거야. 돈은 필요 없어. 지원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마워. 우리 태준이.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행복했어요.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고, 함께 일하고, 함께 사랑했습니다. 지원이는 이제 완전히 젊어 보였어요. 사랑 때문인지, 행복 때문인지 40대처럼 보였습니다. 태준아, 나 너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어. 저도요. 3년 동안 죽은 것처럼 살았는데 너를 만나고 다시 살아났어. 저도 38년 동안 방황했는데 지원이를 만나고 정착했어요. 어느 명절이었습니다. 친척들이 모였어요. 지원이도 왔고 나도 잠깐 내려갔습니다. 태준아, 요즘 어때? 좋아요, 엄마. 지원이 이모 덕분에 일도 배우고. 다행이다. 이모는? 이모도 좋아 보여요. 맞아. 이모가 요즘 정말 밝아지셨어. 태준이 내가 잘해줘서 그런가 봐. 식사 후 지원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우리는 서로 미소 지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우리만의 비밀.
그것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그날 밤, 우리는 더 격렬하게 사랑을 나눴어요. 태준아, 오늘 친척들 앞에서 너를 조카로만 대해야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 저도요. 지원이를 그냥 이모로만 대해야 했어. 이제 집이야. 우리만의 공간. 응. 마음껏 사랑하자. 2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행복했어요. 지원이는 이제 나를 완전히 믿었고, 나도 지원이를 완전히 믿었습니다. 태준아, 나 너무 행복해. 이대로 평생 살고 싶어. 저도요. 평생 함께해요. 어느 날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태준아, 우리 해외로 이민 갈까? 이민요? 응. 여기서는 우리 관계를 숨겨야 하잖아. 근데 다른 나라 가면 아무도 모르잖아. 그냥 나이 차이 나는 연인으로 살 수 있어.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저는 한국이 좋았어요. 그리고 사실 숨기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우리만의 비밀이니까. 지원아, 나는 여기가 좋아. 여기서 지원이랑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응. 비록 세상에는 말 못하지만 우리가 행복하면 되잖아. 지원이가 나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태준이. 평생 함께하자. 응. 평생. 3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41세가 됐고, 지원이는 55세가 됐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20대 연인처럼 사랑했습니다. 매일 밤 서로를 확인하고 매일 아침 행복하게 일어났죠. 태준아, 나 너 만나고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 저도요, 지원아. 우리 죽을 때까지 함께하자. 응, 죽을 때까지. 지금도 우리는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사랑하고, 아무도 모르게 우리만의 비밀로 38세에 만난 엄마의 친구, 52세에 만난 친구의 아들, 14살 차이. 하지만 우리는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어쩌면 비난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니까, 서로를 사랑하니까. 나 김태준 41세, 박지원 55세와 사랑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엄마 친구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계속 함께할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우리 둘만의 비밀로. 지금은 그저 행복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